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날 김영애. 밝은 기가 얕은 잠을 깨운다. 현관문을 열었다. 앞집 열린 현관에 형광조끼를 입은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서있다. 아이를 안고 겁에 질린 엄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다. 어제 늦은 저녁부터 미열이 있는 아기에게 시럽 감기약을 먹여서 재웠다고 한다. 심한 기침과 계속되는 고열의 119를 불렀다며 아기 아빠가 그저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부부가 2104호로 이사를 온 지 1년 반이 넘었다. 접티 하나 없는 하얀 얼굴에 선한 인상의 안주인은 두루뭉실한 배를 내밀고 다니며 이사정리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공주님 100일이라고 백설기를 들고 배를 누르더니 지난 10월에는 돌떡이라며 핑크색 하트가 고명으로 얹힌 무지개떡이 들어왔다. 이웃에게 100일떡이나 돌떡을 돌리던 인정도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생각이 아래서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요즘 세대의 인사성 있고 상냥해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젊은 이웃이다. 집으로 들어와 커튼을 열었다. 창밖은 아직 꺼지지 않은 도시의 불빛으로 희끄무레하고 앞동 아파트 두 집의 창에서 불이 켜지고 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아기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올려다본 하늘. 요 며칠 미세먼지로 답답하던 하늘에 유난히 밝은 새벽별이 월드컵 대교 교탑 위에서 반짝이고 있다. 선명하게 빛나는 그 별에 고열로 쌕쌕거리던 앞집 아기 얼굴이 겹쳐 보인다. 그리고 문득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60년도 훨씬 지난 그날 아무도 모르게 꼭꼭 싸매서 일부러 멀리 두었던 내 12살 때의 하루가 눈앞에 와 있다. 식은땀으로 등줄기를 깨우던 사춘기의 수많은 밤들, 그 시작의 하루가 오래된 기억을 밀고 나와 나랑 마주쳤다. 봄방학 마지막 날이었다. 엄마는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며 신열이 있는 막내 동생을 내 등에 업혀두고 이제 막 파릇해지기 시작하는 보리밭으로 나가셨다. 나는 학교에 돌아오면 농사일과 길쌈과 바느질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다. 더구나 온종일 동생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모든 방학이 억울하고 싫었다. 우리 동네는 두메 산골이다. 집과 가까운 곳에는 논밭 몇 다랑이와 집안 울타리 안에 있는 남새밭이 전부였다. 농사철이 되면 부모님은 점심을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심리나 떨어진 골래미 논으로 일하러 나가셨다. 몇 개의 작은 산을 넘어 사랑골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밭농사를 지으러 다니셨다. 모내기를 한다거나 김을 맬 때는 품앗이를 해야 했는데 엄마와 작은엄마가 점심을 머리에 이고 논으로 갈 때면 나는 막걸리 주전자를 양손에 들고 뒤따라갔다.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파서 몇 번을 쉬어가야 했다.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던지고 손목이 풀을 베러 나갔다. 어설픈 낯질에 왼손가락을 베어 검지손가락 한쪽 살점이 떨어져 덜렁거렸다. 쏟아지는 피를 쑥으로 누르고 칡잎으로 싸매서 가는 칡넝쿨로 칭칭 동여맨 적도 있었다. 왼손가락이 아물 때까지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 해내려니 불편하고 더디었다. 왼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다. 지금까지도 검지와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가을이 되면 앞산 뒤산으로 낙엽을 긁으러 다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솔가리, 낙엽이란 낙엽은 갈키로 다 긁어 모아 한 곳에 쌓아두었다. 논에서 오신 아버지가 지게에 싣고와 부엌에 풀여놓으셨다. 수북하게 쌓인 땔감을 보며 겨울을 날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흐뭇했다. 일요일은 엄마를 따라서 보리밭에 나가 풀도 뽑고 겨우내 얼었던 보리밭을 밟아주기도 했다. 고추가 익을 때는 먼 밭까지 고추도 따라다녔다. 지금 아이들이 들으면 믿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그때 우리 동네 또래 아이들은 집안일을 도우며 그렇게 자랐다. 시골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가 동네마다 두어 집은 있었다. 부잣집 아이들은 일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꼴을
뜯는다든가 나무를 알아 다니지는 않았다. 그날도 9살, 6살 나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드는 남동생 2명과 4살과 돌을 앞둔 여동생까지 내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엄마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답한 방안이 심심해서 짜증이 났다. 남동생들은 이런 점심을 먹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국물을 내려갔다. 지금쯤 국물 공터에서 남자애들은 제기차기나 자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다 시들해지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 여자애들 쪽으로 가서 잽싸게 고무줄을 끊고 달아날 것이다. 여자애들의 돌팔미질이 비명과 함께 뒤쫓아갈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달아난 쪽에서는 사방치기나 줄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엄마도 막내도 미어졌다. 내 등에서 칭얼거리는 동생 엉덩이에 퍽퍽퍽 주먹으로 화풀이를 했다. 동생이 더 크게 울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 엉덩이가 요람이나 되는 듯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어 달래주었다. 그러고는 좁은 방 안을 하나 둘 셋 넷 박자에 맞춰 돌다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부르다가 잠깐씩 마루에 나가 쿵쾅거려 보다가 어느새 토방까지 내려섰다. 동무들이 어서와서 같이 놀자고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였다. 나갈까 말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제처럼 조금만 놀다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돌아와 있으면 모르실걸. 누군가가 내 귀에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래도 막내가 걱정이 되어서 광목천 검정 책포를 찾아서 슈퍼맨 망토처럼 바람막이로 둘렀다. 4살짜리 여동생을 앞세우고 여러 번 입단속을 시키며 국물로 내려갔다. 국물 공터에는 내 생각대로 동무들이 모여서 한쪽에선 고무줄놀이 다른 쪽에서는 사방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 동생을 얻고 할 수 있는 사방치기 쪽으로 얼른 끼어들었다. 칸을 옮길 때마다 동생의 뜨거운 머리가 내 등짝에 부딪히고 잠깐씩 신음 같은 울음이 들리곤 했지만 못 들은 척 귀를 다물었다. 아기를 얻고 폴짝폴짝 뛰기가 힘에 붙이면 포대기째 동무에게 맡기기도 하였다. 얼마나 놀았을까. 등짝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다고 느꼈을 때 여자애들의 사방치기를 기웃대던 머슴애들이 소리쳤다. 야, 내 동생이 이상해. 포대기를 돌려 아이를 안았다. 동생의 고개는 아무렇게나 젖혀지고 열에 들떠 허공을 향한 두 눈은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어질어질했다. 다시 막내를 덜쳐봤다. 저 멀리 둔덕 넘어 보리밭 고랑에 엎드린 엄마의 등을 향해 내달렸다.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고 동무 두엇이 뒤따라 뛰었다. 그러나 밤에는 살얼음이었다가 낮에는 녹기를 반복하는 논밭 두둑은 인절미처럼 떡밭처럼 질퍽거리고 끈적거렸다. 휘청거리는 나를 미끄러뜨리고 고무신을 붙였더니 벗겨가곤 하였다. 아픔을 느낄 틈도 없이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엄마가 허리를 펴고 우리를 보더니 호미를 내던지고 달려오셨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가 하루에 2~3차례 지나가는 산골마을 그 버스를 타려면 신장로까지 오리나 걸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버스비가 아까워 산 넘고 겨울 건너 사거리를 걸어다니는 읍내 초입의 면에서는 하나뿐인 의원이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와 지서, 우체국, 사진관, 짜장면집, 오일장이 서는 시장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읍내에만 있었다. 엄마가 논두렁에서 동생을 받아 안았다. 흙범벅이 된 바지와 고무신 등짝에는 동생이 흘린 콧물과 눈물이 번들거렸다. 엄마는 말미제를 넘어 지름길로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찰하지 말고 뛰어가라고 이미 뛰기 시작한 내 뒤통수에 대고 고함치셨다. 평소라면 오고미지로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말미제 고개로 들어섰다. 그 길은 온갖 흉흉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다. 운동이가 보리밭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아이를 먹었다든가 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갈고리 손으로 도시락을 빼앗아 갔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말미제 고개에 숨어 있었다. 언젠가 머리를 산발하고 누더기를 여러 겹 걸쳐 입은 실성한 여자가 고개를 넘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난 적도 있었다.